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42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죠. 새댁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은 편이죠? 네, 저도 압니다. 요즘 같은 때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지만 제가 생각해도 결혼 막차에 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타이틀은 저보단 저희 오빠가 잘 어울렸죠. 공부머리가 좋은지 학창시절 내내 놀기만 하던 저희 오빠. 고등학교 2학년 되자마자 노는 것도 질렸다며 딱 1년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 법대 여발한 듯 수석 입학하여 지금은 검사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장남이었던 오빠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막내딸이었던 저에겐 공부하라 소리보단 우리 딸 이쁘게 커야 나중에 시집 잘 가지 하시며 피아노부터 발레까지 여성스러운 것들만 가르치려 노력하셨지만 우연히 초등학교 때 본 TV 프로그램에서 촉각을 다투며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저도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좋은 유전자는 저희 오빠에게 다 몰빵됐는지 제가 아무리 코피까지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액과외를 받아도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 땐 잘만 나오던 성적이 수능 당일 너무 떨려서인지 자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원하던 의대에 갈 성적이 나오지 않아 크게 낙담하였고 좀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며 반수에 재수, 삼수, 결국 오수까지 해서 간신히 서울대 의대가 아닌 지방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제 나이 25살이었고 그 후 의대 졸업 후 여러 과정을 거쳐 40대가 다 돼서야 간신히 의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은 늦어지게 되었고 어쩌다 인연이 되어 저희 남편을 만나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무려 5 형제 중 둘째 아들인데요. 신기하게도 저희 남편 빼고 다들 결혼을 일찍 해서 동서만 4명이 생긴 꼴인데 그중 첫째 동서가 저랑 동갑이고 나머지 동서들은 저보다 어려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제일 늦게 집안에 들어온 저를 동서나 다른 가족분들에게 이질감 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셨고 평소 저희 시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가족 간의 화합일 정도로 형제들 간의 우애를 늘 강조하시곤 했죠. 다행히 그런 시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동서들 제 결혼식 이후 제대로 처음 보는 건데도 제게 형님 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다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런 동서들 덕에 마음 편하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동서들 시부모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남편들과 시부모님을 물린 다음 부엌에서 각자 분담해 식사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같이 설거지하고 있던 셋째 동서가 슥 하고 뒤로 물러서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많은 일을 저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하며 동서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더니 첫째 동서가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째 동서는 눈짓으로 까딱하더니 동서들을 불러 모아 식탁에 앉히며 다들 명절에 일하느라 힘들었지? 고생들 많았어. 어느 정도 주방일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좀 쉬자. 허리도 피고. 그래. 참 이거 우리 남편이 이번에 프랑스 출장 갔다 와서 동서들 줄 선물 사왔는데 풀어봐. 비싼 거다. 하며 수없이 쌓인 썰거짓거리는 제게 내팽겨친 채 다들 선물 구경한답시고 식탁에 삼삼 모여 앉아있더라고요. 심지어 선물도 제 것만 빼고 사와서는 자기들끼리 유치하게 말이죠. 그러더니 저희 동서들 저 빼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 워낙에 남편 쪽 형제가 많기도 하고 서로 특별한 날 아니면 교류할 일이 없어 제가 의사란 거 저희 시부모님밖에 모르세요. 제 남편 같은 경우 입이 무겁기도 하고 남에게 관심이 없어 제 직업에 대해 밖에서 떠들고 다닐 사람도 아니라 처음에 첫째 동서가 저보고 직업이 뭐냐길래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게 와전되어 어느새 전 고졸에 공기업 다니는 저희 남편 핏 빨아먹으며 집에서 편하게 노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남들이 들으면 유치할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대화를 하며 저를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동서가 제게 말하길 갑자기 영어로 말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 원래 집에서 이렇게 대화해요. 다들 영문과 나오기도 했고 뭐 집안 분위기라는 게 좀 있잖아요. 엘레강스한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참 형님 고졸이라고 하셨죠? 죄송해요. 몰랐어요 형님. 형님 배려해서 한국말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영어가 나와버리지 뭐예요? 에이 동서도 참 동서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해서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 요즘 같은 때 영어가 필수긴 한데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고졸이면 어쩔 순 없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머리가 영 안 된다든가 라며 제 면전에서 깔깔거리며 저를 바보 취급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며느리들끼리 군기라도 잡으려는 건가? 잠시 저러다 말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들은 저를 교모하게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은 제가 앞서 짐작했듯 첫째 동서더군요. 첫째 동서의 경우 아주버님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지금은 꽤나 이름을 알아주는 회사의 사장님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밑에 동서들은 그런 첫째 동서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아부나 떨어대며 시녀 노릇이나 하고 있었죠. 가족 모임 때마다 갈수록 교모해지는 따돌림에 저도 짜증이 날 때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셋째 아주버님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본 형제들끼리 인사도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첫째 동서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둘째 동서, 자기 요즘 어때? 도련님이 잘해주시지? 우리 도련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쵸? 공부 잘해, 잘생겼어, 키도 커. 밖에서 보면 우리 도련님 연예인인 줄 안다니까. 엊그제 아직 결혼 안 한 골드미스 내 친구도 도련님 사진 보더니 소개 한 번만 시켜달라고 해서 참 곤란했어. 누가 다르게 연봉도 5천만 원이나 받아. 우리 도련님 걔랑 결혼했으면 진짜 인생 피는 건데 그쪽 집안이 좀 잘 살아야 말이지. 아참참, 도련님이 잘해줘요? 우리 도련님 맘 약해서 큰이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잘 대해주셔서 예전부터 모자란 사람들에게 특히 더 손 내밀며 잘해주던 분이셨는데 지금도 그 성격 어디 안 갔나봐? 하며 저를 은근슬쩍 까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가길래 저도 참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네, 정말 잘해줘요. 덕분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 무서울 지경이라니까요. 아 맞다, 그런데 첫째 형님, 얼마 전 어떤 남자분이랑 요 앞 사거리에서 크게 다투고 계시던데 형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그날 뭐 누구 몰래 돈을 붙였느니 손해를 봤다느니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아,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지나가다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왠지 말 걸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왔거든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싸우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모르는 남성분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괜찮으세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저희 첫째 동서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이내 곧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옆에서 아주버님은 누구랑 싸운 거야? 무슨 일이야 수정이 엄마? 또 나 몰래 사고 쳤어? 하며 추궁하고 계시고 저희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시며 수정어머,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 산지 30년은 다 돼가는데 그 사람만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채신머리 없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건너 다 아는 사이인데 조심했어야지. 라는 말씀에 남들 시선이나 이목에 신경 정말 많이 쓰는 우리 첫째 동서, 나머지 동서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시선을 회피하더니 이내 곧 두고 보자 라는 표정을 지으며 식사하는 내내 절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첫째 동서의 하찮은 행동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그걸 또 첫째 동서가 봤나봐요. 제 옆을 지나간 척하며 제 치마에 커피를 쏟아버리곤 어머 미안, 모르고 커피를 쏟아버렸네. 이거 비싼 치마 아니야? 얼른 화장실에 가요. 자국 남겠네. 이를 어째? 하더니 절 화장실로 끌고 가다시피 했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 하고 닫더니 야 고졸,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여기 어디라고 시부모님 다 계신 앞에서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야? 자기가 뭘 알아? 고졸이면 고졸답게 찌그러져서 내내거리면 납작 엎드려서 내 눈치나 살필 것이지. 어디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길 나대? 그러면서 시엄마한테 관심 받으니 좋아요? 남이사 누구랑 싸우던 그걸 왜 시부모님이랑 우리 남편까지 있는 앞에서 떠들어대? 제정신이야? 일부러 그런 거지? 관심이요? 웬 관심? 관심 받고 싶어 안 달란 사람은 여기에 형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고졸이란 단어가 왜 나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대지 말라고요?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초등학생들도 안 할 법한 행동들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형님 눈치나 보며 슬슬 기어야 하나요? 제가 형님한테 빚을 졌어요? 아니 뭐 잘못했나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절 좀 납득시켜 주실래요? 전 도저히 다른 동서들처럼 아주버님이 프랑스에서 사왔다는 10,000원짜리 선물이나 받아먹으려고 형님한테 조아리는 행동은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 선물 웬 프랑스? 그거 저 지난주에 올리브영에서 20,000원에 4개 묶어서 파는 거 봤는데요? 아무튼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유치한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불쾌하고 피곤하거든요. 아 맞다, 이 치마 형님 말씀대로 비싼 거니까 형님 앞으로 청구할 테니 세탁비용 제 계좌로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 제 할 말만 하고 화장실 문을 나섰더니 첫째 동서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야 고졸!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미쳤어! 라며 한참을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약간의 통쾌함을 느끼며 식사를 마저 하고 헤어졌고 그 후 남편에게 몰래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투자자 말만 믿고 주식했다가
시원하게 5천만 원이나 말아먹는 바람에 한탕하고 동네 뛰려던 투자자를 잡아 길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다 저한테 들키는 바람에 그날 아주버님께 쫓겨나니 많이 하면서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내심 고소했죠. 제가 그때 그런 소리만 안 했어도 잘 넘어갔을 텐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첫째 동서는 아예 저를 보이콧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바빠서 안 들어온다는 둥에 헛소리를 해대며 단톡방에서 저만 내쫓은 후 나머지 동서들에게 저와 말을 섞거나 일절 연락을 하면 같은 취급을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한 모양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동서의 행동이 웃기기도 하고 이번에 무슨 짓으로 절 골탕 먹일지 피곤하기도 했죠. 가뜩 병원 일도 피곤한데. 그리고 그런 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시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와 모든 가족들이 모여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저를 괴롭혀가며 제게 모든 일을 다 떠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의 생신 축하 케이크를 사왔다며 어머님 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수제 케이크와 동서들끼리 입을 맞춰 미리 사놓은 고가의 모피코트를 선물했죠. 그러더니 첫째 동서 왈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이거 며느리들끼리 오랫동안 개모임에서 돈 모아서 어머님 드리려고 산 코트예요. 잘 입어주셔요. 아 참 둘째 동서한테도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니 큰맘 먹고 모피 사드리자고 말을 꺼내긴 했는데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둘째 동서만 빼고 나머지 며느리들끼리 몇 날 며칠 고심해서 산 선물이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다고 둘째 동서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가치관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둘째 동서는 어머님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까웠나봐요. 하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쉽게 낼 돈은 아니니까요. 착한 전하 동서들이 이해해야죠. 아무튼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제겐 시어머니 생신에 대해 연락 한 통 없던 동서가 뻔뻔하게 저런 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앞서 말씀드렸듯 누구보다도 가족 간의 다툼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 첫째 동서가 하는 쓸데없는 사족은 전부 걸러 들으시고선 그래 고맙구나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이 되겠어. 그리고 둘째도 생각이 있으니 그리 행동한 거겠지. 니들이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잘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하거라. 내 생각에도 이 모피코트는 좀 과한 것 같다. 내년부터 그냥 선물은 됐다. 고맙게 잘 입으마 라며 저녁 식사 전 잠깐 눈이라도 붙여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며느리들만 남은 주방에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 예상대로 나머지 동서들 입이라도 맞춘 듯 서로 영어로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죠. 영어로 서로 말하는 걸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 험담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시부모, 도련님의 험담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는지 서스럼 없이 해대기 시작했죠. 아 진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대놓고 우리가 꼽주고 하는데도 고개 빳빳이 들고 고졸 주제에 잘난 척 하는데 왜 저러는데? 그냥 입 닫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렇게 욕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진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모피코트가 과하긴 뭐가 과해? 주면 잘 받아서 입을 거면서 가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러시는 거 보면 아주 답답해 돌아가실 것 같아. What the fuck? 그니까요 언니. 어머니도 참 그럴 땐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둘째 형님 코를 납작하게 눌러넣어야 나머지 며느리들이 편한데 고졸 며느리 뭐가 좋다고 저리 감싸고 도는지. Jesus Christ. 솔직히 둘째 아주버님도 답답해요. 공기업 다니면서 우리 남편보다 돈도 많이 버는 분이 왜 저런 머저리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는 저 여자 가진 것도 개뿔없다면서요? 그러니 요즘 같은 때 고졸에 결혼할 때 혼수로 가족들한테 딸랑 지갑 하나씩 선물했지. 안 그래요? 내 말이요. 지갑은 참 뭐람? 그거 꼴랑 100만원 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Are you kidding me? 하여간 도련님도 이상해. 차라리 어디 베트남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을 텐데 어디서 저런 무식한 여자를 데려와선 나이만 많아가지고 저래서 애나 낳겠어요? 벌써 42이라던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1000만원짜리 코트를 사다 줘도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만 하시고 그럴 거면 그냥 환불해서 우리끼리 돈이나 나누라고 하시지. 뭔 진짜 가끔 보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 설마 누가 알아듣지 못하겠죠? 제가 알기로 저희 집안에 영어 이만큼 하는 사람들 저희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도 참 걱정도 팔자야. 이런 무식한 집안에 영어는 무슨 영어야. 우리 남편은 영어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툭하면 지 화난다고 물건이나 때려부시는 무식한 놈인데 우리 남편 못 알아듣지? 도련님? 공기업 다닌다고는 했지만 전력공사에서 영어는 무슨 몇 마디 나눠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 너희들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들 그렇게 수준이 높았어? 라며 가족들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말투로 험담을 해대는데 제가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알면 저것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첫째 동서 저 혼자 아무 말 없이 음식 만들고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나 갑자기 제게 사과를 머리에 집어던지더니 야 고졸 뭐라도 말이라도 해봐. 고졸이라 눈치가 없어서 말도 못하나? 바디 랭귀지라도 해서 대화에 껴드는 시중이라도 하라고. 저렇게 멍청하니까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탱자탱자 도련님 돈이나 까먹고 살지. 무식하긴 하며 도가 지나친 언행으로 저를 마구 까내리기 시작했고 다른 동서들도 그런 모습을 보더니 더욱 신나서는 저보다 한참 어린 막내 동서까지도 저를 조롱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온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바쁜 척을 하며 어머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음식 다 돼가니까 어서 앉으세요. 호호 라며 반갑게 시어머님을 맞이했고 얘들아 언제 이렇게 많이 음식들을 했어? 바쁜 와중에 모여준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난 며느리 복이 많아. 고맙구나. 어서들 먹자꾸나. 날이니만큼 서로 웃으며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자. 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셋째 넷째가 음식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막내도 어머님 옷 고르느라 몇 달 동안 발품 팔아 노력 많이 했고요. 그런 저희의 고생을 알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어머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사랑해요. 라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 답답하다는 등 짓거렸던 동서들이 눈웃음까지 살살 치며 아부를 떨어대는 모습이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 시골에 논밭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어쩌다 그 지역 전부가 재개발에 들어가며 나라에서 100억 가까이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서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그런 동서들의 악행을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결단을 내리며 여태껏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걸 식탁 위에 올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늦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모든 가족분들도 다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주목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며 아까 제가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했던 모든 내용들을 번역기를 돌려 모든 가족들에게 들려주었고 거기엔 번역기의 그 기계음이 친절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읊어주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도련님들에 대한 험담이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우 진짜 우리 시모 멍청하고 무식해서 요양원 보내버리고 싶어. 우리 남편은 어떻고 이번 결혼기념일에 돈 없다고 달랑 꽃 한 송이에 100만원짜리 가방 선물해줬는데 어디 대학생도 안 될 법한 이딴 걸 가져와서는 진짜 친구들 앞에 보여주기 쪽팔린다 쪽팔려. 남들은 1000만원짜리 선물 받고 다니는데 웬 100만원이람? 에휴 진짜 부끄럽다. 어쩌다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는 나보다 편하게 사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시부모 언제 돌아가시냐? 유산이라도 팡팡 받아서 놀고 먹고 싶은데 진짜 명줄이 길다 길어. 대충 번역하자면 이런 뜻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자마자 아주버님과 도련님들 일동 경악하시고 시부모님들은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죠.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너무 열이 받아 씩씩거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저희 시어머님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 쓸모없는 몸뚱이만 가진 이 늙은이는 당장 나가서 죽어야지. 나이 먹은 게 죄지 죄야. 유산 니들은 유산 꿈도 꾸지 마라. 어디서 니들이 감히 터진 입이라고 유산 타령을 해? 고얀 것들. 저런 짐승들을 며느리라고 영어 나부랭이로 짓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남편과 어른을 이런 식으로 기만해? 니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나가라 나가. 그러자 첫째 동서 이판사판 못 볼 꼴 다 봤는지 저를 보며 소리 지르길 야 고졸 영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있다고 말할 것이지 어디서 이따위 짓거리를 해대? 이게 무슨 경험 없는 행동이야? 너는 시댁욕도 안 하고 사나봐? 성인 군자처럼?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 당신 정말 시댁이나 남편한테 불만 하나도 없어? 너 오늘 일 후회할 거야. 너 라며 되려 제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고 저도 이에 질세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동서들과 특히 형님과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고졸로 치부하고선 영어 못 알아듣는다며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 험담을 해대는 형님을 보고 있자니 저라도 까발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두고 보자고요? 잘못은 동서들이 해놓고 두고 보긴요. 책임도 못 질 말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에도 본인들 잘못은 인정 안 하고 고졸 타령하면서 남탓만 하실 건가요? 라며 언성이 높아지던 순간 딩동 하며 누군가가 시댁에 찾아왔고 시댁으로 누군가 들어온 순간 저희 첫째 동서와 첫째 아주버님 갑자기 급 놀라시며 하는 말이 아니 사장님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까지? 아직 월세 낼 땐 아닌데 무슨 일이시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우연히 시댁 근처를 지나다 시어머님의 생신이신 건 알고 부랴부랴 와인이라도 사서 드리고 간다고 잠깐 들렀는데 이 사단이 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아빠 여기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도착 예정 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그러게 생각보다 금방 왔단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 아이고 사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 이사장님 월세요? 그쵸 아직 날짜 안 됐는데 그런데 이사장님이야말로 여기에 무슨 일로? 라며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이 첫째 아주버님 사무실의 건물주인 걸 알게 된 첫째 동서 기함을 토하며 땀을 뻘뻘 흘리더니 혼잣말로 세상에 가난뱅이 고졸나부랭이 아니었어? 둘째 동선의 아빠가 우리 남편의 사무실 건물주라고? 그 집 딸이 유압 사월이 제일 큰 병원 원장이라고 들었는데 설마 그게 우리 둘째 동서였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어쩜 고졸이 아니라 의사 원장이었다고?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와 제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전 부모님께 대충 자초지종을 설명 후 아까 녹음했던 첫째 동서와 동서들의 악담들까지 전부 들려드렸고 그래서 저희 아빠 왈 이거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참된 어른의 행동이지만 이런 언행이나 저희 딸을 이렇게까지 모욕 주게 된 걸 알게 된 이상 저희 건물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사장님. 안 그래도 올해 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안 나가신다면 월세 2천만 원으로 올릴 테니 그렇게 아시죠? 라는 저희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첫째 아주버님 동서를 크게 나무라며 이런 미친녀 팬네가 남의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안달이 났나 하며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하다고 빌고 있었고 첫째 동서 그 와중에도 동서들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자존심 부리며 끝까지 고고하게 서있다 결국 저희 시어머니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이거사 하며 귀싸대기 맞고서야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울며 불며 죄송하다 사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 소동 후 저희 시부모님들 며느리들은 꼴도 보기 싫고 당분간 자식들도 보기 싫다며 시댁에서 꼼짝 않고 끙끙 앓고 계시고 첫째 동서들을 비롯해 나머지 동서들도 아주버님과 도련님들께 이혼을 당하니 많이 하며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은 오늘도 불나고 있네요. 첫째 동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동서까지 죄송하다고 서로 못 빌어서 안달이고 특히 첫째 동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며 당장 사무실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다고 역 앞에 목 좋은 자리에 그 가격에 사무실 얻기 힘들다며 안 그래도 아주버님 사업이 최근 휘청거렸는데다 자기가 주식까지 말아먹은 바람에 진짜 큰일 났다고 매일같이 전화와 장문의 문자까지 오는데 그걸 제가 이해해줘야 할 필요는 없는 듯하여 전부 무시한 후 병원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사돈 보기 죄송하다며 제게 따로 연락 와서는 이런 추태를 보여줘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동서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악행을 되짚어보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이상 이혼을 면하긴 힘들 듯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